요즘은 상조가 필수죠. 한때는 갑자기 상조 너무 많아. 몸매들 상조도 많고. 그러니까 부실 상조는 걸러내고 탄탄한 상조만 골라내는 게 중요하다니까. 쉽고 편하게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가 출시되어 화제라고 합니다. 믿을 수 있는 상품들만 비교해 추천해드리는 담단은 믿을 수 있는 상품만 담아 고객에게 꼭 필요한 혜택까지 꼼꼼하게 비교해 추천해드려요. 아, 소중한 반려가족을 위한 펫 상조까지 있다니까 얼른 상담 받아보세요. 그 신개념이네. 지금 바로 담다 플래너와 상담해보세요. 담다의 깐깐한 검증 시스템을 통과한 믿을 수 있는 상조를 소개해드립니다. 담다에서 추천드리는 각 상조사 제휴카드 이용하면 월 납입금이 0원, 부담 없는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정은혜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 행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5대 대형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고 의대생들은 집단 휴학을 결의했습니다. 정부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며 연차 사용 불가와 필수 의료 유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박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오늘 0시 기준 7개 병원의 전공의 15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천대 길병원 레지던트 17명과 서울 성모병원 인턴 58명 전원 등인데 정부는 아직 사직서가 수리된 병원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내고 다음 날인 20일부터 병원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빅5는 전공의가 가장 많은 서울대와 세브란스, 삼성서울, 서울 아산, 서울 성모병원을 말합니다. 이들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는 2,700여 명으로 전체 전공의의 37%에 달해 의료 현장에 큰 차질이 예상됩니다. 전국 의과대학 학생 대표들도 어제 긴급회의를 열고 오는 20일 동반 휴학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들은 의대생들에게 보낸 공지문에서 휴학계 제출 일자를 20일로 통일해 40개 의과대학이 모두 함께 행동하는 것에 참석자 35명이 만장일치로 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집단행동 움직임에 정부는 오늘부로 221개 전체 수련병원 대상으로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 의료 유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불법적인 집단 행동은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전공의가 출근을 안 한 병원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할 경우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교육부도 상황 대책반을 꾸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동향과 조치를 상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쿠바 수교와 독일 순방 취소 등 정부의 외교 분야 현안을 놓고 여야는 날카롭게 대립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북핵의 위협 속에서 정부의 외교력이 빛을 발했다고 한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의 독일과 덴마크 순방 취소에 외교 참사뿐 아니라 안보 참사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민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최근 무력 도발에 대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 총선을 앞두고 여당의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띄우고 있는 북풍 음모론과는 정반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릇된 주장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정부를 음해하는 민주당의 모습이 최근 북한 모습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맹공했습니다. 북한의 위협 속에서도 정부가 쿠바와의 수교를 이뤄냈다며 윤석열 정부의 외교력이 또 한 번 빛을 발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수십 년 동안 수교를 방해해온 만큼 이번 수교를 두고 1990년대 북방 외교 이후 최대 외교 성과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독일과 덴마크 순방 연기에 총공세를 폈습니다.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국가 정상 외교를 갑자기 취소했는데 그 이유가 북한의 도발 우려 때문이라면 바로 남침이라도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홍익표 원내대표는 단순히 외교적 결례일 뿐 아니라 국격과 품격을 동시에 떨어뜨리는 일이라 했고, 정청래 최고위원은 순방 취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때문이 아니길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어제 북일 정상회담이 얼마든지 열릴 수 있다는 뜻을 발표했습니다. 김 부부장이 직접 나서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한 건 이례적인데 하루 전 한국과 쿠바가 전격적으로 수교한 것에 대한 대응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가 평양을 방문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북일 정상회담이 가능하다는 뜻을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직접 밝혔습니다. 김 부부장은 어제 발표한 담화에서 관계 개선에 새 출로를 열어나갈 정치적 결단을 내린다면 두 나라가 얼마든지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9일 기시다 총리는 중의원에 출석해 북일 정상회담 추진을 위해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부부장은 관계를 진전시키려는 진의로부터 출발한 것이라면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호응했습니다. 다만 자신이 두 나라 관계를 평가할 위치에 있지는 않다면서 개인적 견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핵미사일 개발과 일본인 납치 문제를 의제로 삼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습니다.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면서도 두 사안을 내걸지 말라는 기존 입장은 거듭 명확히 한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외무성 고위 당국자가 아니라 김 부부장이 직접 나섰다는 점에서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담화는 한국이 쿠바와 전격적으로 수교한 지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쿠바는 냉전 시기 이후 지금까지 북한과 반미 반제국주의 노선으로 뭉쳐왔던 우방국이었습니다. 수교 직후 대통령실은 사회주의권에 대한 우리 외교의 완결판이라면서 북한으로선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외교를 다각화하고 한국을 흔들어 이에 대응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일본 정부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평양 방문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담화를 발표한 데 대해 김 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한 것에 유의하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오늘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김 부부장이 담화에서 납치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일본 총리 방북 가능성 언급 담화가 발표된 뒤 북한과 회담을 추진하는 일본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축구대표팀 클린스만 감독의 거취를 결정할 축구협회 긴급 임원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축구협회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정몽규 회장을 비롯한 10명의 주요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국가대표팀 사안과 관련한 임원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3일 경기인 출신 임원들에 이어서 어제 전력강화위원회에서도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을 요구함에 따라 오늘 임원회의에서는 클린스만 감독의 거취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3개월 만에 30만 명대 증가세를 회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60대 이상 취업자 수가 크게 는 데 반해서 청년층 일자리는 여전히 위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혜인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1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774만 3천 명으로 1년 전보다 38만 명 늘었습니다. 이번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해 3월 이후 10개월 만에 최대입니다. 나이별로 보면 60대 이상 취업자가 35만 명 늘면서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 구체적으로 60대가 19만 2천 명, 70세 이상이 15만 8천 명씩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반면 15세부터 29세까지 청년층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8만 5천 명 줄면서 1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40대도 4만 2천 명 줄어 19개월째 감소했습니다. 산업별로는 돌봄 수요가 증가하면서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가장 많이 늘었고 그 뒤로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업과 건설업, 제조업 등에서 증가했습니다.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은 61%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 상승했고 64세까지 고용률은 0.9%포인트 상승한 68.7%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연말 연초에 구직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실업자도 107만 2천 명으로 석 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실업률은 3.7%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0.1%포인트 올라 지난 2022년 1월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언어치료센터에서 재활사로 일하던 남성이 장애 아동들을 상습 폭행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피해 아동만 10명이 넘는데 경찰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의자에 앉은 한 남성이 느닷없이 앞에 앉은 아이의 머리를 때립니다. 이후로도 폭행은 몇 차례 이어집니다. 폭행이 벌어진 곳은 경기도 시흥의 한 언어치료센터였습니다. 가해자는 이곳에서 일하는 30대 재활사로 피해자는 자폐를 앓고 있던 장애 아동이었습니다. 경찰은 지난 13일 남성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남성은 해당 언어치료센터에서 지난해 6월부터 10월 사이 자신이 가르치던 장애 아동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10월 한 피해 아동의 부모로부터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해당 부모는 2년 동안 언어치료센터를 문제없이 다니던 아이가 담당 강사가 바뀐 뒤 수업을 거부하거나 몸에서 상처가 발견되는 점을 수상하게 여겼습니다. 첫 고소장이 접수된 뒤 수사에 나선 경찰은 10명이 넘는 추가 피해자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센터에는 20여 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었는데 피해 아동들은 대부분 10살 미만이었고 자폐를 앓고 있어 피해 사실을 직접 알리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이르면 다음 주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에서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대형 병원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이 병원에 이스라엘 인질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는 건데 아직 인질은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병원 복도가 먼지와 연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닥에는 잔해들이 널려 있고 총소리가 들립니다. 사람들은 서둘러 환자가 누워 있는 침상을 대피시킵니다. 현지 시간 15일,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남부 도시 칸 유니스의 나세르 병원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나세르 병원은 가자지구에서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대형 병원으로 환자들과 피난민 등 8천여 명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이 병원에 인질들을 억류하고 있거나 사망한 인질의 시신이 있다는 믿을 만한 정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Because Hamas terrorists are likely hiding behind injured civilians inside Nasser Hospital right now and appear to have used the hospital to hide our hostages there too. 다만 아직까지 인질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P통신은 이번 급습이 이스라엘군이 병원에 있던 수천 명의 피난민에게 대피 통로를 열어준 지 하루 만에 이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의료진이나 환자를 강제로 대피시키지는 않을 거라며 정확하고 제한적인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 어젯밤 높은 파도로 풍랑경보가 내려진 제주 해상에서 선원 11명이 탄 화물선이 침수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선원들은 출동한 해경에 모두 구조됐습니다. 구나영 기자입니다. 캄캄한 바다 한복판. 왼쪽으로 기운 커다란 선박이 물에 잠길 듯 위태롭게 떠 있습니다. 최대 5m의 거센 파도에 구조 헬기와 경비함정은 쉽사리 선박에 다가가지 못합니다. 어젯밤 10시쯤 제주 서귀포시 해상에서 1,900톤짜리 화물선 금양 6호가 침수 중이라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선원 11명을 태운 이 선박은 철강을 싣고 광양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중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풍랑 경보가 내려져 있어 인명피해 우려가 커 윤석열 대통령이 사람 살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라며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해양경찰은 화물선에 밧줄을 설치하고 구조단정을 이용해 오늘 새벽 1시 반쯤 11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약 1시간 반 정도 되겠네요. 향후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선상측하고 논의하고 있거든요. 인명 구조가 먼저기 때문에. 어제 저녁 6시 반쯤에도 풍랑특보가 내려진 부산 앞바다에서 선장 1명이 탄 17톤급 선박의 위치 신호가 끊겨 해경이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어제 미국 캔자스시티의 슈퍼볼 우승 축하 행사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일단 테러나 계획 범죄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붙잡힌 용의자 3명 중에 2명은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경찰은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개인 간 다툼이 총격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비조사 결과 테러나 계획 범죄와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진 다툼이 총격으로 끝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There was no nexus to terrorism or homegrown violent extremism. This appeared to be a dispute between several people that ended in gunfire. 체포된 용의자 3명 중 2명은 청소년이었고 이들이 총격에 이르게 된 경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앞서 현지 시간 14일 오후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서 열린 슈퍼볼 우승 축하 행사에서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43살 여성이 숨졌고 2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숨진 여성의 아들도 다리에 총을 맞았는데 피해자 중 절반 이상은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백악관은 같은 비극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공격용 살상 무기를 규제해야 한다고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Congress needs to act, and it is shameful that we have not seen more action on this. We need to ban assault weapons and high-capacity magazines. 이번 캔자스시티 사건을 포함해 올해 들어 미국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은 벌써 49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이 확정된 조주빈이 추가 강제추행 혐의도 유죄가 확정돼 징역 4개월이 추가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19년 여성 피해자 3명을 강제추행하고 나체 사진을 찍은 뒤 전송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과 공범 강훈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조주빈은 자신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강훈이 수익을 환전하는 과정을 돕는 등 두 사람이 공모했다고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충북 동지회 활동가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첫 공판 이후 2년 4개월 만에 열립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2017년 충북 동지회를 결성해 북한 지령에 따라 4년 동안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활동가 등 피고인 3명에 대해 오늘 첫 선고를 내립니다. 검찰은 활동가 3명 중에 2명에게는 징역 20년을, 나머지 1명에게는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 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30년 동안 불법 사찰을 당해왔다며 유엔에 제3국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증권시황과 날씨입니다. 삼성증권입니다. 국내 증시가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장 혼조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미국 소매 판매 감소가 금리 인하 기대감에 다시 불을 지피며 오후장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코스닥 지수는 하락 전환한 뒤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과 기관 매도 물량에 소폭 조정받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어제보다 19.6포인트 오른 2633.4포인트로 코스닥은 3.7포인트 내린 855.51포인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는 미국의 소매 판매 하락에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불거지며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면 상승 중인 종목이 우세한 가운데 HD현대가 올해 실적 개선 기대감이 크다는 증권사 분석에 4% 이상 상승하고 있고 한국금융지주가 올해 실적 전망치를 상향한다고 밝히면서 5% 넘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기아가 외국인과 기관 매도세에 이틀째 약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중국 증시는 춘절로 인한 휴장이고 일본 증시는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증권이었습니다.
어제는 비나 눈이 내렸는데요. 오늘은 다시 맑아졌습니다. 이 시각 속초의 모습인데요. 보기만 해도 기분이 상쾌해지는 파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다만 어제 많은 눈이 내리면서 눈이 쌓여 있는 모습인데요. 아직 곳곳이 빙판길이라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또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다시 추워졌습니다. 낮에도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이 8도, 대구 10도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어제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낮부턴 기온이 차츰 오름세로 돌아서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에 차츰 비가 내리겠는데요. 오전에 남해안과 제주를 시작으로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동해안 지방에서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8도, 광주 11도, 부산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까지는 비나 눈이 자주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